I don't know how many. All about that absolute delight when something went really, really well, and masochistically the depths and lows of emotion when something goes terribly wrong, and that kind of counterbalance throughout the game made me feel this is a game that you never ever master, but you kind of get to know it, and it becomes a friend through all the challenges in life, because all the challenges in life are like a golf course. That's what caught me.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이야기로 골프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다가 회사 동료들의 권유, 영업을 위해 아니면 골프에 호기심을 느껴서 정말 다양하죠. 골프의 장점은 무수히 많지만 단 하나를 뽑자면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인 거예요. 친구,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근데 이 평생 할 골프를 꼭 똑딱이로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클럽을 쥐고 시작하면 팔림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초보자 중에는 하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으로만 클럽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볼을 맞추려다 보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몸의 균형이 안 잡히고 결국 잘못된 스윙 습관이 생기죠. 그래서 힘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골프를 알려드리지만 그렇다고 레슨 받지 않고 골프를 시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주시는 프로님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잘 지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대면에서 스윙을 보고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슨비가 너무 부담돼서 골프 시작을 꺼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 배웠는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골프를 시작하는 방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첫 시작이죠.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번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내용까지 마음에 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장 등록 전 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알고 시작해야겠죠. 정말 간단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는 14개의 골프채, 이걸 클럽이라고 해요. 이 클럽을 가지고 골프공을 쳐서 작은 홀에 넣는 게임이에요. 같이 치는 사람 중에 가장 적게 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한 경기장이 있어요. 이걸 한 홀이라고 해요. 시작하는 곳에서 공을 칩니다. 이 시작하는 곳을 티잉 그라운드, 그리고 그 샷을 티샷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이 떨어진 곳에서 다른 클럽으로 공을 치고 또 쳐서 그린이라는 곳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린에서는 퍼트라는 클럽으로 공을 쳐서 홀에 넣어요. 그리고 이 홀을 총 18번 돌면 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1번에서 18번까지의 각 홀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까지의 거리에 따라 파3, 파4, 파5 3개로 구성되어 있죠. 파3는 3번 쳐서 홀에 넣어야 하는 경기장, 파4는 4번 쳐서, 파5는 5번 쳐서 홀에 넣어야 하는 경기장이에요. 일반적으로 파5는 4개, 파4는 10개, 파3는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해하셨죠? 아까 공을 총 4번 쳤죠? 그럼 파4홀이에요. 여기서 각 샷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 친 티샷은 보통 드라이버라는 클럽으로 쳐요. 그래서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하죠. 초반에 멀리 보내면 그 다음 샷부터 거리가 줄어들어 더 정확하게 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오비나 해저드로 되어서 벌타를 먹습니다. 스코어가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가장 길고 어려운 채예요. 멀리 보내는 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드라이버로 멀리 보냈으면 이제 남은 거리에 따라 클럽을 정합니다. 대개는 아이언 치죠. 아이언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번호별로 공이 나가는 거리도 정해져 있죠. 숫자가 낮을수록 멀리 나가고 숫자가 높을수록 짧게 나갑니다. 대부분 두 번째 샷인 아이언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놓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스윙할 때마다 똑같이 보내는 일관성이 중요한 클럽이에요. 근데 많이들 그린이 아닌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샷인 어프로치 샷을 하죠. 그린 주변에서 그린에 올리는 샷을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홀과 가까운 거리에서 더 정확히 홀에 가까이 보내는 샷이죠. 그래서 어프로치는 세컨샷보다 훨씬 정교하고 컨트롤이 필요한 샷이에요. 그리고 어프로치로 공을 최대한 홀에 가까이 붙였으면 그 다음 퍼팅으로 공을 홀에 넣는 거죠. 근데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칠까요? 장애물을 아예 넘겨버려서 그린 가까이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어프로치로 홀에 가까이 공을 붙이고 퍼팅 한 번만에 넣는 거죠. 그러면 3번만 쳐서 홀아웃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 한타가 되고 이걸 버디라고 합니다. 아까 골프는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했죠? 네, 가장 적게 쳐서 홀에 공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버디를 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하면 어떤 샷부터 배우기 시작할까요? 네, 아이언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클럽 길이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클럽이 길면 어렵고 짧으면 쉽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시작하면 긴 것과 짧은 것을 배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대략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이제 골프 시작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데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장갑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체중 이동과 로테이션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상 초반에 왜 클럽을 잡고 똑딱이부터 시작하지 않는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체중 이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서서 체중을 오른발, 왼발 교대로 실어보세요. 그러면서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 됩니다. 이게 체중 이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양팔에 힘을 빼고 아래로 쭉 늘어뜨린 채 체중을 오른발에 실어주면 팔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여기서 몸을 좌우로 크게 흔들면 팔이 움직이는 폭도 커지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을 왼발에 실어주면 팔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따라가요. 이 느낌이 하체를 이용하는 스윙의 기본입니다. 자, 체중 이동을 했으니 팔의 움직임도 배워봐야겠죠. 축구공이나 탱탱볼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2리터 페트병을 들고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클럽을 치면 아무래도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럽을 부드럽게 휘두르지 못하죠. 그러면 팔을 움직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워요. 팔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으로 공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세요. 그 다음 양팔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때 체중 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팔의 움직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을 오른쪽 허리까지 들어올릴 때 왼손 손등이 약간 위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허리 높이로 들어올릴 때는 오른손 손등이 약간 위를 향해야 하죠. 미국에서는 공 바스켓으로 하더라고요. 만약 팔을 너무 심하게 회전하면 바스켓에서 공이 다 빠지겠죠?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죠. 반대로 너무 회전을 안 해도 공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주의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 회전을 확인했으니 이제 공을 던지며 양팔의 움직임과 체중 이동을 결합해 봅시다. 자, 다시 공을 양손으로 잡으세요. 이제 상체를 숙이고 볼을 왼쪽으로 멀리 던지는 느낌으로 체중을 적극적으로 옮겨볼까요? 백스윙은 어깨만 회전하는 느낌으로 체중을 오른발에 실으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체중을 왼발에 싣고 팔을 크게 휘두르면 되죠. 여기서 스윙 도중에 머리나 허리가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의 중심축이 흔들려서 회전력이 약해지죠. 진자 운동처럼 일정하게 휘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팔이 함께 움직이는 느낌을 알면 스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몸 회전하는 느낌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스윙하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4단계에 걸쳐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이 훈련부터 시작해야 팔로만 스윙하지 않고 바디턴이 될 뿐 아니라 힙턴과 무게중심 이동까지 연습되니 꼭 해야 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간단하게 클럽을 가슴에 두고 손을 X자로 감싼 다음 앞뒤로 회전하는 거예요. 클럽이 아직 없으니 빗자루나 막대기를 가슴에 안으면 됩니다. 이것도 없으면 그냥 팔만 가슴에 X자로 만들고 회전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회전하면 될까요? 뒤로 회전할 때는 앞에서 봤을 때 막대기가 옆을 볼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려면 왼발이 살짝 따라와야 하죠. 앞으로 회전할 때는 막대기 반대쪽이 일자로 라인을 지나 몸 앞으로 나올 때까지 회전을 해야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발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이 정도로 회전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발의 움직임과 골반 회전을 익히는 단계예요. 이걸 20번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골프는 땅에 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구부려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클럽이나 막대기를 가슴에 안고 첫 번째 방법처럼 회전을 하는 거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상체가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 중심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일정하게 회전하며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 평면을 스윙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스윙 플레인을 상상하며 회전해야 하죠. 그러면 막대기가 아래쪽을 가리킬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도 20번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세 번째는 무게중심 이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막대기를 가슴에 안고 상체를 구부린 채로 회전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두 발을 모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을 떼고 뒤로 끝까지 회전했을 때 왼발을 바닥에 붙이며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거죠. 몸이 평면을 그리고 회전한 다음 마지막엔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려야 합니다. 또 마지막 자세에서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져야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백스윙 최고점, 이걸 백스윙 탑이라고 해요. 여기서 왼발을 바닥에서 떼고 옮기고 다운스윙 하는 것. 두 번째는 몸을 완전히 회전했을 때 왼발의 모든 체중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유의해서 연습하면 체중 이동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도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하죠. 무엇일까요?
네, 타이거 우즈 스쿼시라는 동작이에요. 여러분, 스윙할 때 몸이 상하로도 움직입니다. 다운스윙 하며 회전할 때 위로 움직임을 너무 빨리 가져가면 몸이 들리며 배치기를 하게 돼요. 이 단계에선 이 배치기를 방지하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은 세 번째와 똑같이 합니다. 두 발을 모으고 왼발을 떼면서 백스윙을 가져가죠. 다른 점은 다운스윙으로 넘어갈 때 무릎을 굽히며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왼발 무릎이 약간 오른쪽으로 밴딩돼야 하죠. 그 모션을 하고 똑같이 몸을 회전하며 왼발로 모든 체중을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오른발 뒤꿈치는 떨어져야겠죠. 이 훈련도 20번 반복해서 하면 돼요. 네,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골프 개념 정리, 팔, 상체, 하체 로테이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며 따라하면 그냥 맨 처음 클럽을 잡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은 돈도 들지 않고 연습장에 갈 필요도 없으니 집에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의 기본기를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골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네, 그립과 어드레스예요. 그럼 골프를 시작하는데 그립과 어드레스만 7년을 해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떤 건지와 로테이션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은 그립과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직도 클럽이나 신발 같은 골프용품은 안 사셔도 됩니다. 연습장에 있는 연습용 아이언으로 연습하면 돼요. 참고로 골프 클럽은 직구로 사는 게 더 싸요. 저도 유튜버 예스골프에 연락해서 직구로 구매했어요. 아이언, 웨지, 퍼터를 샀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30만원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골프 장갑만 필요해요. 골프 장갑은 연습하다 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렴한 장갑을 구매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골프 선수 중 레전드로 평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레전드 중 한 분이 벤 호건이라는 분이에요. 그는 책 5 레슨스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클럽을 쥐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립이 어드레스 때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심장 박동처럼 스윙이라는 움직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도 그립을 잘못 잡아서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립의 중요성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럼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왼손은 리드핸드, 오른손은 트레일핸드예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리드핸드는 목표 방향, 즉 공을 보내려고 하는 타겟을 향해 앞에 위치하는 손이에요. 클럽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손이죠. 트레일핸드는 타겟 방향에서 뒤에 있는 손이에요. 스윙 파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스윙 감각과 힘을 조절하죠.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리드핸드, 오른손이 트레일핸드예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리드핸드, 왼손이 트레일핸드죠. 먼저 리드핸드부터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잡을 때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만 잡아서도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은 손가락을, 어느 부분은 손바닥을 사용해서 잡아야 하죠. 보시면 장갑에 선이 그어져 있죠. 이 부분으로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이 손바닥 아랫부분에도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여기를 힐 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클럽 그립 위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골프 클럽에서 손으로 잡는 부위 자체를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잡는 그 자체도 그립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힐패드가 클럽의 위에 위치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보면 리드핸드는 클럽을 쥐기도 하지만 이 힐패드와 검지 사이에 끼우는 느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드핸드 그립을 잡으면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V가 만들어집니다. 엄지손가락을 잡을 때도 앞으로 쭉 내밀면 안 돼요. 검지와 붙여서 잡아야 하죠. 그래야 이 V 모양이 예쁘게 생겨요. 이 V가 가리키는 방향이 트레일 숄더여야 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 어깨, 왼손잡이는 왼 어깨죠. 이 V가 절대 리드 숄더를 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있죠? 여기가 손을 펴보면 움푹 패여 있는 곳이에요. 이걸 해부학적 코 담배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웃기죠? 아무튼 이 부분이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코킹이라는 동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일단 넘어가시죠. 이렇게 리드핸드를 잡았을 때 검지와 중지, 너클이 보여야 하죠. 나머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너클이 보이면 안 돼요. 이제 트레일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이겠죠. 트레일핸드도 보면 손가락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이 그립 아래쪽에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 세 번째 마디를 그립 아래서부터 잡는 느낌으로 잡아야 해요. 그리고 트레일핸드의 생명선이 리드핸드의 엄지손가락 위에 놓여야 하죠. 딱 맞춰서 말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트레일핸드도 검지와 엄지손가락에 V가 만들어집니다. 트레일핸드도 검지와 엄지를 붙여서 잡아야 하죠. 이 V는 어디를 가리켜야 할까요? 바로 트레일 숄더를 가리켜야 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 어깨, 왼손잡이는 왼 어깨죠. 그립을 잡았을 때 리드핸드는 중지, 약지, 새끼의 힘이 들어가야 하고 트레일핸드는 중지와 약지의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얹어주는 느낌으로 잡아야 해요. 이제 리드핸드와 트레일핸드를 연결해야겠죠. 여기서 그립이 갈립니다. 바로 리드핸드의 검지와 트레일핸드의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 갈리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버래핑 그립, 인터라킹 그립, 베이스볼 그립이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그립은 트레일핸드 새끼손가락을 리드핸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놓는 그립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그립으로 벤 호건이 오버래핑 그립만큼 효과적으로 신체와 클럽을 결속하는 그립법은 찾기 어렵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인터로킹 그립입니다. 트레일핸드 새끼손가락이 리드핸드 검지와 깍지를 끼워서 잡는 방법이에요. 인터로킹 그립은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와 같은 장타자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깍지를 꼈기 때문에 양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죠. 주의할 점은 이 인터로킹 그립을 잡았을 때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그립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립은 어느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네, 리드핸드는 중지약지 새끼, 트레일핸드는 중지약지예요. 그래서 인터로킹을 잡아도 새끼와 검지에 큰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 베이스볼 그립을 알려드릴게요. 베이스볼 그립은 리드핸드와 트레일핸드를 분리한 그립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살리기 쉬워서 힘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잡는 그립이죠. 또 그립은 뉴트럴, 스트롱, 위크 그립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검지와 엄지로 만든 부위 있죠? 이 부위가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 나뉘어요. 제가 알려드린 것은 뉴트럴 그립이에요. 여기서 리드핸드와 트레일핸드의 부위 모양이 트레일 숄더보다 바깥쪽을 가리키면 스트롱 그립이 됩니다. 스트롱 그립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공을 치게 되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갈 확률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부위가 리드 숄더를 가리키는 것을 위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위크 그립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볼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확률이 높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력을 얼마나 세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열이 가장 세게 쥔 그립이라면 4 정도로 잡아야 합니다. 너무 꽉 잡지도 않지만 느슨하지도 않을 정도로 잡아야 하죠. 그래야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골프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그립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어드레스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는 클럽으로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흔히 셋업이라고도 표현하죠. 연습장 아이언으로 공을 칠 자세를 잡아봅시다. 대부분 7번 아이언일 거예요. 셋업 방법은 현 시대 가장 스타성이 높고 실력도 출중한 로리 맥킬로이 스승 피터 코인이 알려주는 셋업 방법에 살을 덧붙여봤어요. 먼저 스탠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스탠스는 어드레스 때 발의 위치나 자세를 의미해요. 대부분 발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스탠스는 스윙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면 스윙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스탠스를 좁게 가져가면 유동성은 높아지는데 안정성이 줄어들죠. 그럼 스탠스 너비를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발 안쪽 기준으로 골반 넓이를 가져가거나 길게는 어깨 넓이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잡으세요. 발 안쪽 기준입니다. 발 바깥쪽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파스처라고도 흔히 표현합니다. 파스처는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느 스포츠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은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균형이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밸런스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몸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세 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 두 번째는 엉덩이, 더 정확히는 꼬리뼈고 마지막은 상체 부위인 척추 상부예요. 그래서 파스처 때 가슴 부분과 벨트 버클이 있는 부분, 즉 골반 쪽이 조화롭게 세팅되어야 하죠. 자, 그럼 실제 어드레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탠스는 발 안쪽 기준으로 어깨 넓이로 벌리면 된다고 했죠. 이제 골반을 접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골반 위쪽을 접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관절을 구부려야 합니다. 고관절을 구부리려면 클럽을 고관절에 가져다 대야 해요. 엉덩이 옆에 튀어나와 있는 뼈 라인에 말이죠. 그 뼈를 엄지손가락에 대고 고관절을 구부리면 됩니다. 이렇게 고관절을 구부리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약간 당겨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앞으로 쏠리죠. 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밸런스를 잡으면 됩니다. 발바닥 중간에 체중이 위치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오른발 왼발 5대5로 무게중심이 위치해야 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허리예요. 허리를 너무 피거나 구부리면 안 되죠. 허리와 등은 그대로 일자를 유지해야 해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스윙하는 동안 균형이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자, 이제 클럽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자세를 잡고 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려 보세요. 팔을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넣으면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다음 팔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뉴트럴 그립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알려드린 그립을 잡으면 되겠죠. 오버립 그립을 잡든 인터락 그립을 잡든 아니면 베이스볼 그립을 잡든 여러분들이 편한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드레스는 아마 공이 칠 때마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10번 정도 어드레스를 섰다가 풀었다가 섰다가 풀었다가 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하면 일관된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드레스를 잡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로테이션 드릴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기본기 확실하게 잡고 골프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서 골프 클럽을 제대로 잡는 그립법과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분명 손흥민처럼 기초를 확실하게 잡고 골프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구력이 오래된 분들도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하는 느낌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슬라이스나 훅이 바로 고쳐집니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클럽이 9시부터 3시까지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공을 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제대로 연습해야 고생을 덜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리프와 어드레스를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은 실제로 공을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스윙 동작을 자세히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외국에서는 골프 스윙을 구분하기 위해 P 시스템을 사용해요. P1부터 P10까지 있죠. P는 포지션의 약자예요. 아무튼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P1은 어드레스입니다. P2는 테이크백 혹은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 포지션인데요. 바로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된 자세예요. P3는 리드암, 즉 오른손잡이는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된 자세예요. 그 다음 자세는 P4입니다. P4는 백스윙 탑으로 백스윙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클럽이 어깨 뒤쪽으로 가장 멀리 위치하죠. P5는 다운스윙의 초반부입니다. 리드암, 즉 오른손잡이 기준 왼팔이 땅과 평행이 되는 지점이에요. P6는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땅과 평행한 위치죠. P7은 임팩트입니다. 클럽이 골프 공을 때리는 순간이에요. P8은 공을 치고 난 다음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된 지점이에요. 그 다음 P9은 팔로우스루인데 트레일암, 즉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팔이 지면과 수평이 된 지점이죠. 마지막 P10은 피니시예요. 스윙이 완전히 끝나고 몸이 타겟을 향해 돌아선 최종 자세죠. 이게 풀 스윙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따라하면 어느 단계까지 스윙을 하게 될까요? 네, P3까지 갔다가 다시 P8로 돌아오는 하프 스윙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클럽을 처음 잡는 분들은 처음부터 풀스윙해도 공을 잘 맞힐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쳐보면 클럽 페이스 중앙에 볼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곧게 반드시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는 4분의 1 스윙, 일명 똑딱이부터 시작해야 하죠. 여러분, 공을 처음 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클럽이 직선으로 뒤로 갔다가 직선으로 공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클럽은 원을 그리며 회전합니다. 그래서 클럽은 절대로 일자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임팩트 전후로 클럽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타겟 라인 안으로 홀을 그리며 움직여야 해요. 클럽이 타겟 라인 안쪽에서 공으로 가고 공을 치고 난 다음 다시 타겟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며 움직여야 합니다. 원을 그리며 말이에요. 이게 좋은 스윙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윙을 만드는 기초가 똑딱이죠. 자, 그럼 똑딱이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어드레스를 잡으세요. 스탠스는 발 안쪽 기준 골반 넓이로 벌리세요. 처음 공을 칠 때는 스탠스를 좁게 서야 리듬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 다음 고관절을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며 중심을 잡고 상체를 기울인 다음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클럽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공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공을 바닥에 두고 스윙하지 마세요. 티를 깊게 꽂은 다음 공을 올려놓고 치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발 중앙에 두고 말이죠. 연습장에서 티 높이를 가장 낮게 설정하면 돼요. 이제 스윙을 해야겠죠? 똑딱이는 어드레스 때 두 어깨와 팔이 이루는 삼각형을 유지하며 스윙해야 해요. 팔꿈치가 굽혀져서는 안 되죠. 오각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클럽을 8시까지 올렸다가 공을 치고 다시 4시 방향까지 가야 하죠. 이렇게 그냥 공을 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 중앙에 공을 맞추는 느낌을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시계추 마냥 똑딱 똑딱 거리며 스윙해야 해요. 똑딱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손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선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어깨 턴을 하며 스윙해야 하죠. 손목을 꺾으면 클럽 페이스 방향이 틀어져서 볼을 정확하게 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상체가 좌우로 들리며 도는 거예요. 스윙 축을 중심으로 고개와 몸이 가만히 있고 어깨만 돌아야 하죠. 근데 어깨가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려면 발 안쪽에 힘을 좀 주면 됩니다. 안쪽 허벅지에 약간의 텐션을 줘서 하체를 단단히 받치고 스윙하면 되죠. 그러면 어깨만 회전하며 시계추처럼 공을 칠 수 있을 거예요. 똑딱이는 골프 공과 친해지는 첫 단계예요. 연습장에서 며칠만 연습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연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골프의 심장부는 클럽이 9시부터 3시까지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했죠. P2에서 P8까지 움직이는 거죠. 엉덩이 높이에서 엉덩이 높이까지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스윙을 정확하게 하면 공이 더 멀리 일관적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임팩트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연습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탠스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세요. 그 상태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P2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 테이크어웨이 아니면 테이크백이라고 한다 했죠. 테이크어웨이는 체중 이동을 이용해서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죠. 이때 클럽 헤드의 반대편인 그립은 타겟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공을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세와 체중 이동에 집중하며 연습해야 하죠. 백스윙에서는 어깨만 회전하고 다운스윙 이후부터는 오른 무릎과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에 실리게 됩니다. 이 P8 자세가 되면 몸이 C자 모양으로 휘어질 거예요. 그리고 스윙 도중에 척추가, 즉 어드레스 때 구부린 상체를 들거나 숙이지 않아야 하죠. 그래야 머리나 허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스몰 스윙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리가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팔이 굽혀지고 상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 훈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잭 니클라우스가 이 운동에 수천 시간을 썼을 정도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바로 클럽을 등 뒤에 두고 발로 끼우는 거죠. 손은 엉덩이나 벨트 쪽에 두세요. 그리고 어드레스 자세를 잡아야 하죠. 그 다음 백스윙을 할 때 왼 어깨가 턱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머리를 그대로 고정한 채로 말이죠. 다운스윙 때 오른 어깨는 조금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풀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 어깨는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나중에 풀스윙하면 오른 어깨가 턱에 닿아야 해요. 아무튼 이 연습을 하면 머리는 고정되고 몸만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팔을 펴고 스윙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먼저 클럽의 그립 부분을 가슴에 대세요. 그 다음 팔을 쭉 편 채로 샤프트 가운데를 잡으면 되죠.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클럽 샤프트가 땅과 수평이 될 정도로 말이에요. 이제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지나 P8 포지션으로 가세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된 상태죠. 이 연습을 할 때도 당연히 머리는 고정해야 합니다. 머리는 고정되고 어깨는 기울어진 채로 회전을 해야 하죠. 이제 세 번째, 체중 이동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 팔이나 상체로만 스윙하지 않게 됩니다. 연습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박스나 무릎 높이까지 세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일단 박스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없으면 문틀에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왼쪽 발 옆에 박스를 두세요. 왼발 정강이와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9to3 스윙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하체가 움직여야 하죠. 백스윙을 할 때는 왼발 무릎이 굽혀지며 박스와 거리가 멀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는 왼 다리가 박스에 닿아야 하죠. 공을 치기 전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박스 비포 볼이라고 해서 BBB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왼발이 박스에 닿기 전에 공을 치면 안 돼요. 공을 치기 전에 왼 다리를 박스에 붙이고 임팩트를 가져가야 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하세요. 클럽이 9시까지 올라가면 왼 다리로 박스를 터치하고 다운스윙을 하며 공을 임팩트하고 3시까지 클럽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할 때부터 연습하면 풀스윙 때 부드러운 체중 이동과 트랜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테니스 라켓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클럽을 9시로 보냈다가 3시로 가는 스윙을 하면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각 포지션에서 페이스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해야 하죠. 9시까지 백스윙을 했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척추각과 평행해야 해요. 90도보다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만약 9시까지 올렸을 때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팔을 너무 많이 돌린 거예요.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죠. 반대로 지면을 가리키고 있으면 왼쪽으로 날아가는 훅이 발생합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클럽이 3시 방향에 있을 때도 척추 라인과 평행하게 있어야 하죠. 90도보다 약간 더 회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가 위나 아래를 가리키고 있으면 잘못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지만 간단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팁이에요. 바로 웨글이라는 동작이에요. 테이크어웨이는 스윙 시동을 거는 동작이에요. 이때 포인트가 얼마나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지죠. 어드레스를 하면 몸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어깨나 팔, 다리가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클럽을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스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테이크어웨이 전에 양 다리로 바닥을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클럽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예인 김국진님은 양발로 바닥을 지근지근 밟고 스윙을 바로 해요. 이런 웨글 동작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리듬감을 만들 수 있죠. 샷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일정한 동작을 하는 것을 프리샷 루틴이라고 해요. 이런 프리샷 루틴을 통해 어드레스 자세에서 몸과 손목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테이크어웨이를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P2에서 P8 스윙은 너무 중요해서 내용이 길어졌네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머리는 고정된 채로 어깨가 회전해야 하고 오른발로 체중 이동을 하며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트랜지션 후 다운스윙하며 왼발의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연습 방법 3가지도 알려드렸죠.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클럽 페이스가 척추각과 병행해야 하는 거고요. 이 연습을 연습장에서 꼭 하세요. 그래야 스윙의 심장을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하프 스윙까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하프 스윙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놓치는 일 절대 없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 공을 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무엇이었죠? 똑딱이와 9to3 연습 방법이에요. 핵심만 요약하면 똑딱이는 페이스 중앙에 공을 치는 훈련, 9to3 훈련은 스윙의 심장 부분의 몸 움직임을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확인하며 연습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골프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프로들도 스윙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찾을까요? 바로 하프 스윙을 하며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죠. 골프에서 똑딱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했구나 정도예요. 뜀박질을 배우는 시작이 하프스윙이죠. 먼저 하프스윙이 무엇일까요? 하프스윙은 P3까지 백스윙을 했다가 다시 P9까지 가는 거예요. 백스윙 때 자세가 L, 다시 임팩트를 하고 팔로우스루 자세가 L이라고 해서 L2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P 시스템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보고 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위에 링크 남겨둘게요. 하프스윙은 몸과 팔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하프스윙을 제대로 연습해야 골반과 팔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 하프스윙 연습 방법과 체크 포인트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프스윙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9to3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을 위로 들면 돼요. 그래서 왼팔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를 90도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오른팔은 약간 꺾여야 해요. 왼팔을 땅과 수평이 될 정도로 높였는데 오른팔도 펴려고 하면 자세가 아주 이상해지죠. 이렇게 백스윙을 했으면 다운스윙을 하고 오른팔이 땅과 수평이 될 때까지 팔을 높이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이 되는 자세를 만들어야 하죠. 이게 하프스윙 연습이에요. 이 하프스윙 연습을 하는데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목입니다. 백스윙 때 손목을 위로 드는 동작을 코킹이라고 해요. 이 코킹은 릴리즈 때 풀리며 헤드스피드를 극대화하죠. 릴리즈는 임팩트 때 왼팔, 오른팔이 교차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보면 임팩트 전에는 왼팔이 오른팔보다 앞에 있죠. 반대로 임팩트 이후에는 오른팔이 왼팔 앞으로 오며 교차됩니다. 이렇게 회전되면서 손목이 풀리고 헤드스피드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비거리가 높아지는 비밀이죠. 또 힌지라는 자세가 있는데요. 오른손목을 바깥쪽으로 꺾는 동작이죠. 코킹은 풀리지만 이 오른손 힌지는 유지한 채로 임팩트를 해야 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살짝 설명해드리면 백스윙 L을 만들었을 때 오른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여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왼손목이 안으로 굽겠죠. 이렇게 손목이 안으로 굽혀진 것을 보잉이라고 해요. 반대로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 컵이 됐다고 하죠. 하프 백스윙을 했을 때 왼손목이 보잉되어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죠. 아무튼 이 코킹을 만들 때는 손목을 위로 드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왼손바닥 아래 도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힐패드라 하는데 이 힐패드로 그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코킹을 해야 해요. 자, 그립 알려드릴 때 왼손 그립을 엄지와 손바닥 아래 힐패드에 끼우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했죠? 이 힐패드를 바깥쪽으로 밀면 코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코킹을 만들어야 왼팔이 굽혀지지 않고 펴져서 바른 스윙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립이 가슴 앞에 있는지예요. 이건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아들인 찰리 우드에게 골프를 가르칠 때 정말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립이 가슴 앞에 있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상체가 회전하죠. 여기서 상체가 보는 방향에 그립이 상체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손으로만 클럽을 들어올리면 어깨 회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체 회전이 안 되면서 손이 가슴 밖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반대로 상체는 회전했는데 팔은 위로만 올려도 안 되죠. 이렇게 가파르게 클럽을 올리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체 안에 클럽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L을 만들었을 때 그립 끝이 살짝 볼 안쪽을 가리켜야 하는 거예요. 이 그립 끝이 공 바깥쪽으로 향하면 너무 평평하게 백스윙을 한 거고 반대로 공보다 훨씬 안쪽을 가리키면 세워서 백스윙을 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스윙입니다.
클럽을 너무 평평하게 올리면 다운스윙 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파르게 클럽을 내리려고 해요. 이렇게 스윙하면 상체가 덮어지는 스윙을 하게 돼서 슬라이스가 나죠. 반대로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다운스윙 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윙하면 왼쪽으로 공이 휘어지는 훅을 만들죠. 그래서 이 그립 끝이 공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더 직관적으로 하려면 클럽과 얼라이먼트 스틱을 같이 잡고 스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립 반대편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길게 잡고 스윙하면 그 끝이 공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연습장에 얼라이먼트 스틱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세요. 백스윙 때 그립 끝이 공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스윙이 끝난 위치에서도 백스윙과 대칭이 되도록 그립 끝이 티가 있는 쪽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가리켜야 스윙 플레인을 일정하게 만들며 스윙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체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트랜지션이라는 동작 알려드렸죠? 다시 복습하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왼 다리로 박스를 터치하고 다운스윙을 하며 공을 임팩트하는 거죠. 하프스윙을 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해요. 백스윙을 한 다음 왼 다리가 옆으로 가면서 체중 이동되고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골반 회전입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오른발에 체중을 실으며 골반을 오른쪽 위로 회전해야 하죠. 그래야 상체 꼬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백스윙 때는 골반을 회전했으면 반대로 다운스윙 때는 골반을 옆으로 밀며 스윙해야 하죠. 그러면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왼쪽에 실립니다. 팔로우스루 자세에서 체중을 왼쪽에 90% 정도 둬야 하죠. 이 하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지난 영상에 알려준 외글을 하면 돼요. 스윙을 시작하기 전 양 다리로 바닥을 지근지근 밟는 거죠. 그래야 몸이 경직되는 것을 막고 부드럽게 체중 이동을 하며 스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스윙할 때 무릎이 너무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허벅지 안쪽에 힘을 줘서 하체를 단단하게 받쳐야 하죠. 그래야 상체가 회전되며 꼬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되죠. 머리와 척추가 중심을 잡은 채 상체가 회전되며 스윙을 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프스윙 체크할 것이 많았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세를 만들긴 어려워요. 그저 연습장에서 하프스윙을 하며 잘 됐나, 뭘 더 개선해야 하지,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하며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손목, 그립 위치, 하체, 자세히는 체중 이동이죠. 마지막 머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며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공을 치는 재미가 높아질 거예요.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초보자가 풀스윙을 만들기 직전 가장 중요한 연습인 하프스윙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백스윙 때 왼팔이 쭉 펴지며 샤프트와 90도를 만들고 팔로우스루 때는 오른팔이 쭉 펴지며 샤프트와 90도를 만드는 연습 방법이죠. 이 연습은 초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상급자가 되어서도 계속하는 훈련이에요. 자신의 스윙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보일 때 많이 연습하세요. 그래야 바른 자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뭘까요? 네, 대망의 풀스윙이에요. 구독해 놓으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우리 스윙크루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골프를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드디어 풀스윙을 할 때입니다. 골프 개념, 로테이션, 그립, 똑딱이, 하프스윙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결실을 맺는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레슨비가 너무 부담되는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레슨을 받고 싶은 분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 배웠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풀스윙을 하면 프로 선수와 같은 멋진 스윙 자세를 상상하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런 폼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태까지 하프스윙을 잘 따라오셨다면 프로 선수와 같은 풀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풀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클럽을 휘두르는 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볼도 멀리 날아가요. 근데 볼을 멀리 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윙 도중에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힘 전체를 10이라고 한다면 풀스윙을 할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할까요? 한 5 정도만 느끼며 스윙해야 해요. 풀스윙은 하프스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임팩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그 풀스윙 바로 알려드릴게요. 풀스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스루죠. 먼저 백스윙부터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의 시작은 하프스윙과 똑같이 L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상체를 더 돌려야 하죠. 무릎이나 허리 아니면 팔꿈치가 굽혀져선 안 돼요. 상체를 더 회전해서 돌려야 하는 거죠. 왼팔은 쭉 편 채로 말이에요.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들면 돼요.
이건 사람마다 유연성이 달라서 회전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백스윙 탑을 만드세요.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팔 팔꿈치와 겨드랑이가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게 이상적이죠. 왼팔과 클럽 샤프트가 만드는 각도도 90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해야 오버스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오버스윙은 백스윙을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의 꼬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 풀리죠. 백스윙의 핵심은 몸의 꼬임을 만드는 거예요. 풀스윙 때 머리로는 하프스윙 정도 백스윙을 한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오른팔 오른 겨드랑이 90도가 만들어지고 오버스윙을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 백스윙 때 몸은 얼마나 회전해야 할까요? 먼저 등은 타겟을 봐야 해요. 여기서 타겟을 본다는 거는 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은 오른발에 있어야 하죠. 백스윙에서는 등이 타겟을 향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를 충분히 회전시켜야 합니다. 이때 오른 무릎이 밀리면 안 돼요. 무릎이 움직이면 스윙 중심 축이 흔들리는 거죠. 오른 무릎은 어드레스 위치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른발 바깥쪽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면 오른 무릎의 밀림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헤드페이스 각도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클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클럽 페이스의 방향과 척추각이 평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슬라이스가 안 나죠. 또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네, 왼팔과 수평이 되어야 해요. 옆에서 보면 왼팔과 클럽 페이스가 평행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천천히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휘두르지 말고 각 포지션마다 자세를 잡아보는 게 좋아요. P1부터 P4까지죠.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된 자세, 여기서 어깨가 더 회전된 백스윙 탑이에요.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운스윙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봐보시겠어요? 몸 가운데 클럽을 잡고 흔드는 영상이죠. 클럽이 회전되는데 몸이 이 속도를 높이게 도와줘야 해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골반 회전은 스윙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리듬을 느끼며 골반을 회전해야 해요. 백스윙 탑까지 올린 다음 한 템포 쉬며 클럽이 멈췄을 때 골반을 움직여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하죠. 구력이 오래된 골퍼에게도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볼을 쳐낸다는 생각이 앞서면 안 되죠. 만약 볼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면 팔의 힘으로 클럽을 내려치는 동작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오른발에 남게 돼요. 다운스윙 때는 백스윙 때 꼰 몸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수 중에 언더스로 스타일의 투구 폼을 상상하며 발을 휘둘러 보세요. 왼발로 바닥을 밟은 후 팔이 천천히 내려오죠. 다운스윙도 이 메커니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회전을 하고 이 골반 움직임에 끌려가듯이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오게 해야 하죠. 이게 올바른 다운스윙의 비결이에요. 어드레스와 임팩트 자세를 비교해볼까요? 골반과 팔 샤프트가 타겟 방향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을 왼발 바깥쪽에 세우세요. 없으면 얼라이먼트 스틱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먼저 허리가 클럽에 닿게 하면 되죠. 그렇게 왼쪽으로 민 다음 클럽이 다운스윙 궤도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맨손으로 연습하면 돼요. 또 다운스윙 할 때 손목 코킹이 빨리 풀리는 것도 미스샷의 원인입니다. 이걸 연습하려면 그립 끝에 티를 꽂으세요. 그 티가 볼을 최대한 향하도록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면 됩니다. 다운스윙은 팔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처음 보여드린 영상대로 골반 회전과 체중 이동을 통해 클럽이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죠. 팔에는 힘이 빠져 있어야 해요. 네, 이렇게 다운스윙까지 만들었으니 발로우 스루랑 피니시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임팩트는 스윙의 통과점이에요. 만약 임팩트를 스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팩트 때 몸이 들리거나 턱이 올라가 머리가 들리게 돼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 있죠? 임팩트는 어드레스와 자세가 다릅니다. 어드레스는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임팩트는 헤드스피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가 어드레스 때보다 타겟 방향으로 나아가 있어요. 양손도 클럽 헤드보다 앞쪽에 위치하죠. 이 임팩트를 할 때도 눈으로 공을 본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헤드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스루는 임팩트를 통과해서 피니시로 진행하는 구간이에요. 맨 처음 로테이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양손으로 볼을 쥐고 멀리 던지는 느낌으로 휘두르는 것을 생각하며 스윙해야 합니다. 이렇게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헤드스피드가 가장 빨라지도록 스윙해야 하죠. 임팩트가 아니에요. 팔로우 스루 때 헤드스피드가 가장 빨라야 합니다. 그렇게 양팔을 쭉 펴며 휘둘러야 하죠. 이 팔로우 스루 때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치킨윙이에요. 팔로우 스루 때 왼쪽 어깨 회전이 멈추면 팔이 더 지나갈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왼 팔꿈치가 뒤로 빠지며 굽히게 되죠.
이게 치킨윙이에요. 이 치킨윙을 방지하려면 왼 겨드랑이를 크게 열어주면서 왼팔을 곧게 편다는 느낌으로 휘둘러야 해요. 바닥에 있는 공보다 2-3cm 앞에 공이 하나 더 있다고 상상하고 그 공을 치는 느낌으로 휘두르면 됩니다. 그러면 클럽의 원심력이 작용해서 피니시까지 어깨와 허리가 한 번에 시원하게 회전해요. 자, 이제 대망의 피니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피니시는 스윙의 종착점이에요. 피니시 자세가 안정되면 결과적으로 스윙 궤도도 일정하게 되어 굿샷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피니시 자세를 잡았는데 옆으로 기울어지면 스윙을 잘 못한 거예요. 이렇게 피니시가 스윙을 피드백 해주기도 하죠. 이상적인 피니시 자세는 어떨까요? 몸 전체가 왼발에 올라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체중의 90%는 왼발에 실리고 가슴과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등이 타겟을 봐야 하죠. 옆에서 보면 머리, 오른 어깨, 오른 허리, 왼 무릎, 왼 발을 연결하는 라인이 정확히 일자를 그려야 해요. 클럽을 끝까지 휘두른 후에 오른발을 살짝 들어도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하죠. 만약 피니시 때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남아있으면 역시 자형 피니시 자세가 됩니다. 이건 클럽을 크게 휘두르기도 어렵고 공 뒤를 치는 뒷땅이 나오는 자세예요. 또 상체가 타겟 방향으로 쏠려도 안 됩니다. 왼 다리로만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자세를 만들고 오른발로 바닥을 탁탁 치세요. 그러면 스윙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초보자가 풀스윙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았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를 나눠서 알았죠. 몇 가지 핵심만 알려드리면 백스윙은 하프스윙에서 상체를 더 돌려 만드는 것, 다운스윙은 골반부터 시작하는 것, 임팩트를 지나 팔로우 스루 때는 왼팔을 쭉 펴며 스윙하는 것, 마지막 피니시 때는 왼발에 모든 체중이 실린 채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들의 풀스윙 자세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만큼 각자에게 맞는 스윙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스윙을 만들려면 열심히 쳐보는 게 답입니다. 계속 치다 보면 감을 느낄 거예요. 그게 본인의 스윙 자세를 만든 거죠. 그리고 스윙 자세가 만들어지면 싱글 플레이어는 금방 됩니다. 숏게임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여러분들이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더 쉽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프로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드라이버를 좀 친다 하는 분들이 스윙할 때 나는 소리죠. 거기에 완벽한 피니시 동작까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드라이버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평균 110cm 정도죠. 7번 아이언보다 20cm나 길어요. 이렇게 길이가 차이 나기 때문에 스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지고요. 풀스윙까지 따라온 분들은 대부분 아이언으로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 셋업과 스윙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셋업, 백스윙, 팔로우 스루까지 또 배워야 하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첫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티샷을 멀리 보내면 그 다음 샷부터 거리가 줄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올라가요. PGA만 봐도 상위 랭커들은 모두 비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비거리가 단순히 쇼라고 했는데 이젠 돈이 된다는 것을 PGA 랭커들은 다 안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정말 중요한 클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스윙크루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 아이언과 드라이버 무엇이 다른지 셋업, 테이크어웨이, 백스윙까지 이 4단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툭 치면 250m까지 날아가는 드라이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의 셋업 자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아이언과 드라이버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언을 칠 때 공을 어디에 두죠? 바로 땅에 두죠.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도 공을 땅에 둘까요? 아니에요. 드라이버는 클럽 중 유일하게 T라는 곳 위에 공을 올려두고 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언은 공이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클럽을 최대한 지면과 가깝게 쳐야 해요. 그러다 보니 힘을 아래로 주고 치게 되죠. 하지만 드라이버는 공이 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아래로 주고 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쳐야 할까요? 클럽이 공을 쓸어 올리듯이 쳐야 해요. 그렇게 해야 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공을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 개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셋업과 클럽을 휘두르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냐 못하냐는 비거리를 결정하죠. 여러분은 이제 아이언과 드라이버 무엇이 다른지 알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은 필드에 나왔습니다. 파4홀에서 드라이버를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리고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걸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골프를 연습할 때 7번 아이언 공을 어디에 두고 스윙했나요? 7번 아이언은 공을 양발 가운데 두고 스윙합니다. 드라이버도 공 위치가 정중앙일까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 위치 또한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고 쳐야 할까요? 바로 왼발 뒤꿈치와 동일한 라인에 둬야 해요. 자, 이제 어드레스를 잡아볼까요? 공과 왼발 뒤꿈치를 같은 선상에 두고 오른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그리고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아이언과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리드핸드는 엄지와 검지로 V 모양을 만들고 이 V가 트레일 숄더로 향하게 방향을 잡은 후 트레일 핸드의 생명선이 리드핸드의 엄지손가락 위에 놓이게 잡아야 하죠. 딱 맞춰서 말이에요. 트레일 핸드와 리드핸드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트레일 핸드는 오른손이고 리드핸드는 왼손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골프 기본기 2편 그립을 보고 오세요. 자, 이제 그립까지 잡았죠? 샤프트는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야 해요. 샤프트가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꼭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손은 턱 아래에 위치해야 해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살짝 기울일게요. 감이 오시나요? 헷갈린다면 오른손을 무릎 쪽으로 살짝 내려보세요. 그럼 어깨가 내려가죠. 이 자세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손 위치가 아이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이언의 셋업은 손을 가슴 아래에 두고 땅과 일직선을 유지하죠. 하지만 드라이버는 손이 가슴이 아닌 턱 아래에 두고 지면과 15도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깨가 일직선이 아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다고 해서 왼쪽 어깨가 공 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오른 어깨가 내려가는 거지 앞으로 뻗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셋업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비디오로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걸 찍어보고 어깨의 기울임이 적당한지 발의 스탠스가 어깨 넓이만큼 벌어졌는지 확인하면 아주 좋아요. 많은 골퍼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티 높이입니다. 여러분, 티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티 높이에 따라 클럽 페이스에 맞는 공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건 곧 비거리로 직결돼요. 그렇다면 이 티를 얼마나 높이 꽂아야 할까요? 바로 클럽 헤드에 공 절반이 가려질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좋아요. 드라이버 헤드 사이즈가 모두 다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공 위치는 공의 절반이 가려지는 게 가장 좋아요. 공 높이가 낮으면 타격에 어려움이 있고 마냥 높으면 슬라이스 날 확률이 높아요. 만약 티 높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 공 절반이 가려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괜찮죠. 그렇게 티 높이의 감각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공을 왼발 뒤꿈치 라인에 두고 오른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요. 클럽은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한 채 손은 턱 아래쪽에 둡니다. 이 자세가 드라이버의 어드레스입니다. 티 높이는 어떻게 하라 했죠? 네, 드라이버 헤드로 공 절반이 가려지게끔 높이 꽂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스윙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먼저 테이크어웨이로 스윙 아크를 찾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골프를 회전 운동이라고 해요. 백스윙에서 공을 임팩트한 후 피니시까지 얼마나 완성된 원형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원형을 스윙 아크라고 부릅니다.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임팩트 지점이 달라요. 바로 클럽 길이 때문이죠. 근데 이걸 모른 채 아이언 스윙하듯 드라이버 스윙하면 자세가 무너져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골퍼들이 처음 사용하는 7번 아이언의 길이는 90cm예요. 근데 드라이버는 110cm로 평균 20cm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이언의 셋업은 손을 가슴 아래 두며 땅과 일직선을 유지해요. 근데 드라이버는 달라요. 손을 턱 아래에 두고 지면과 15도 떨어져 있죠. 이 차이가 모두 길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스윙 아크를 유지하려면 아이언처럼 스윙하면 안 됩니다. 그럼 드라이버 스윙 아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테이크어웨이예요. 그 방법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에서 알려드린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이때 클럽 페이스의 방향과 몸의 회전 방향이 같은지 체크해야 해요. 그 상태 그대로 반대쪽으로 회전할게요. 이때 상체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손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손바닥을 클럽 페이스, 오른손을 클럽 헤드라고 생각하고 움직일게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한 후 90도로 백스윙 했을 때 오른손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게 바로 올바른 클럽 페이스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공으로 회전하면 공의 임팩트 지점으로 손바닥이 향하죠. 이 상태로 임팩트한 후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회전만으로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몸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상체와 다리도 같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를 잡고 클럽을 90도까지 백스윙 하세요. 그 다음 그대로 회전하며 공을 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클럽으로 직접 연습하며 몸의 회전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 방향이 올바른지 체크하며 연습해야 하죠.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아마 골프를 처음 할 때 배웠던 똑딱이가 생각날 거예요. 맞습니다. 클럽 종류가 달라졌다고만 생각하면 되죠.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드레스를 배우고 그립을 배우고 똑딱이를 한 것처럼 드라이버도 어드레스를 배우고 똑딱이를 하는 거예요. 만약 드라이버가 없거나 집에서 연습을 하고 싶다면 드라이버처럼 긴 막대에 공을 붙여서 스윙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클럽의 무게감도 느끼고 스윙 아크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일관된 스윙 아크를 만들었다면 좀 더 단계를 올려볼까요? 바로 백스윙입니다. 여러분, 백스윙은 스윙 파워를 만들어요. 이 백스윙 때 가장 중요한 게 코일링입니다. 코일링은 상체와 하체를 최대한 비트는 거예요. 스프링같이 말이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이 코일링을 풀어내며 스피드를 만들어야 하죠. 코일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공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져요. 공은 진짜 잘 맞았는데 이상하게 비거리가 나지 않는 분들은 백스윙을 체크해야 해요. 자, 이제 드라이버 백스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공과 나 사이를 지나는 가상의 선을 만들 거예요. 선은 골프 공에서 시작해 내 왼쪽 귀를 지나 똑바로 올라가는 그 선이에요. 이제부터 이 선을 의식하고 스윙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선을 몸이 넘어가도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 선과 내 몸을 가까이 유지해야 해요. 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회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 엉덩이를 회전하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내 몸이 좀 더 왼쪽으로 향하거나 공 쪽으로 쏠린다면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몸이 선에서 벗어나도 안 돼요. 선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체크해야 합니다. 내 몸이 지금 선을 넘었는지 벗어났는지 말이죠. 이렇게 백스윙 탑을 갔을 때 머리가 골프공보다 약간 뒤에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자세예요. 자, 이제 선을 유지한 채 회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샤프트 각도는 어떻게 할까요? 샤프트가 90도 들렸을 때 팔과 샤프트의 각도는 45도가 되어야 해요. 아이언으로 스윙할 때는 샤프트와 팔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억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90도가 아닌 45도로 좀 더 넓게 가져가야 하죠. 그 상태로 백스윙 탑까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위에서 말한 스윙 아크입니다. 스윙 아크가 일정해야 하죠. 스윙 아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야 해요. 만약 스윙 아크가 무너져서 샤프트가 너무 위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하면 공 임팩트가 약해지고 또 정타를 치기 어려워요. 그러니 꼭 주의해야 하죠. 스윙 아크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백스윙 탑에 도착했다면 체중 이동이 오른발 뒤꿈치에 몰려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드라이버 어드레스 할 때 오른 어깨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오른발에 체중이 실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체중은 오른발 왼발에 5대5가 유지되어야 하죠. 만약에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이동된 게 느껴진다면 그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상체와 엉덩이를 정상적으로 회전하면 오른발, 정확히는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의 70%가 실릴 거예요. 체중이 더 많이 느껴져도 괜찮아요.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죠. 백스윙은 몸의 회전이 중요해요. 이 몸의 회전으로 힘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 힘에 따라서 비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스윙 아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연성에 따라 회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좀 더 스윙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바르게 힘을 만들었으면 이걸 그대로 공에 잘 전달해야겠죠. 그 방법이 다운스윙과 발로스루입니다. 이건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해놓으면 놓치는 일 없겠죠.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을 알았어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쓸어 올리며 힘을 내야 되고 어드레스는 공을 왼발 뒤꿈치와 같은 라인에 둔 후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리라 했죠. 테이크어웨이는 똑딱이로 드라이버의 올바른 스윙 아크를 연습하고 백스윙은 공과 왼쪽 귀를 지나는 가상의 선을 만들고 거기서 멀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가 골프를 시작할 때 왜 똑딱이부터 시작을 할까요? 몸의 회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골프는 힘이 아닌 몸의 회전으로 스윙해야 되니까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동안은 드라이버로 알려드린 똑딱이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풀스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드라이버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배우면 여러분도 반드시 멋있는 드라이버 샷을 날리게 될 거예요. 부럽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어디 가서 우리 스윙 크루가 나 이제 골프 좀 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 크루였습니다. 여러분, 비거리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힘과 스피드입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드라이버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비거리에 힘이 세거나 약한 건 상관이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마이클 오스틴은 64살에 드라이버 세계 최고 기록을 기록했죠. 64세의 선수가 힘이 강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드라이버 거리는 무려 470m를 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코일링입니다. 코일링은 상체와 하체를 비트는 것을 말하죠. 마이클 오스틴은 코일링을 잘한 후 다운스윙을 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운스윙은 탄력이 풀리면서 스피드를 만들어내요. 그 스피드가 공에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다운스윙 도중에 다른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 스피드가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 달리고 있는 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오스틴은 백스윙 때 코일링을 잘했을 뿐 아니라 그 꼬임을 부드럽게 다운스윙 때 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루예요. 다운스윙은 공에 힘을 전달하고 팔로우 스루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하죠.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이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멀리 뻗어나는 드라이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은 백스윙 때 만들어진 상체의 기울기를 유지하며 회전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드라이버는 어퍼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임팩트가 정확해져서 비거리가 늘어나요. 어퍼스윙은 무엇일까요? 저번 영상에서 드라이버는 공이 티 위에 올려져 있어 쓸어 올리듯이 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어퍼스윙이에요. 자, 먼저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잡으세요. 그리고 상체와 엉덩이를 회전해 백스윙 탑에 도착하죠. 이때 머리는 공 뒤쪽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체중은 오른발 뒤꿈치에 더 많이 실려있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반대로 회전하는 거예요. 만들었던 힘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반대로만 회전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힘을 풀면 클럽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만약 클럽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공을 맞추기 위해 손목이나 팔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헤드 스피드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몸으로 덮어치는 스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다운스윙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상체의 기울기를 유지하며 회전하면 됩니다. 드라이버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는 어떻게 하라 했죠? 내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오른쪽 뒤꿈치를 중심으로 엉덩이가 먼저 회전하고 그 뒤에 상체가 회전되는 거죠. 다운스윙 때도 머리는 공 뒤쪽에 있어야 해요. 만약 벨트 버클이 머리에 위치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게 맞아요. 그리고 클럽은 최대한 길게 뻗어야 하죠. 그래야 공을 더 많이 쓸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 상태로 공을 임팩트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립을 약하게 잡는 거죠. 얼만큼 약하게 잡냐고요? 클럽을 최대한 강하게 잡는 힘을 10이라고 하면 2에서 3 정도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클럽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클럽을 세게 잡으면 어깨와 팔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 힘이 들어가요. 그럼 스피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립을 약하게 쥔 채로 클럽을 들어 좌우로 휘둘러 보세요. 이때 클럽 헤드에 무게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무게감을 더해서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그럼 클럽 헤드에 가속도가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다운스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팔로우 스루 바로 알려드릴게요. 팔로우 스루는 다운스윙 이후의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스루의 핵심은 체중을 왼쪽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체중을 이동시켜 일관된 스윙 아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공이 똑바로 날아가요. 그럼 팔로우 스루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엉덩이가 회전하고 상체는 팔을 쭉 뻗은 상태로 클럽이 왼쪽 어깨 위로 향하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엉덩이를 회전할 때 몸의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해야 돼요. 이때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야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체중 이동이에요. 백스윙까지는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많이 가 있고 다운스윙부터 왼발로 체중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스루에서 완전히 이동을 해야 하죠. 왼발에 체중이 전체 실리면 오른발 뒤꿈치를 떼면 돼요. 오른팔은 왼쪽 어깨 위로 향하고요. 그 상태가 피니시 동작이에요. 그리고 피니시 동작을 한 후 한동안 균형을 유지해야 하죠. 유명 프로 선수를 한번 봐볼까요? 스윙을 한 후 곧바로 자세를 푸나요? 아니에요.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내가 체중 이동이 올바르다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균형이 무너지면 체중 이동을 잘못한 거죠. 또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만약 체중이 오른발에 남은 채 스윙을 하면 클럽 페이스 아래쪽에 맞아 공이 낮게 날아가요. 또 상체가 너무 앞으로 뻗어나오면 공이 클럽 페이스 윗부분에 맞아 높이 뜨게 되죠. 앞으로 쭉 뻗어간다면 올바른 자세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을 임팩트한 후 클럽은 내 왼쪽 어깨 위로 향해야 해요. 클럽이 타겟 방향으로 향하면 안 되죠. 내 왼쪽 어깨 위로 향하게 끌어당겨야 해요. 체중은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드라이버 스윙을 다 알았어요. 근데 스윙 폼은 괜찮은데 자꾸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임팩트까지 잘한 것 같은데 공이 자꾸만 슬라이스가 난다면 클럽 페이스 어디에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많은 골퍼들이 임팩트하고 공이 페이스에 어디에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딜 맞느냐에 따라 슬라이스가 나거나 높이 뜨기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 감각을 키워야 해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날아가겠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수증이나 라벨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클럽 페이스에 붙여야 해요. 그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어디에 맞았는지 그 위치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타점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으면 슬라이스나 훅이 많이 나요. 또 너무 위쪽에 있으면 공이 위로 떠 거리가 안 나오죠. 정타는 페이스 중앙에서 살짝 위에 맞아야 해요. 두 번째는 몸 회전을 체크해야 해요. 드라이버 스윙할 때 내 몸은 항상 공 뒤에 있죠. 왜 그럴까요? 어퍼 스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상체가 먼저 회전하는 것이 아닌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해야 하죠. 근데 공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상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훅이 나는 거죠. 엉덩이가 먼저 나가는 느낌을 모르겠다면 바구니에 담긴 물을 앞에 뿌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구니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을 힘차게 앞에 뿌리는 거죠. 그럼 하체가 앞으로 뻗어나가고 그 뒤에 상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올바른 회전이에요. 이 감각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드라이버 스윙할 때 힘은 몇 번 줄까요?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백스윙 탑까지 들어올릴 때 한 번,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힘을 전환할 때 총 2번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 때 또 힘을 줘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비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고치려면 허공에 수많은 스윙을 해야 한다고 타이거 스윙의 나병관 프로님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드라이버로 아무리 스윙을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서 헤드 무게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연습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드라이버는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무게 그대로 헤드가 던져지며 스윙해야 충분한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연습을 하는데 휴버 밸런스 윕이 괜찮은 연습 도구예요. 헤드는 무겁고 샤프트는 휘어져서 헤드 무게를 느끼며 스윙하기 정말 괜찮죠. 그리고 코어 근력도 강화돼서 비거리도 높아져요. 디자인도 괜찮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사용해보세요. 드라이버 1편 어드레스 백스윙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루까지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드라이버 풀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백돌이로 남는 거죠. 네, 이번 영상의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다운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상체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 반대로 회전하는 것, 팔로우 스루는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클럽 페이스 어디에 공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체부터 회전하는 것이 아닌 엉덩이부터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드라이버는 골프의 꽃이라는 말도 있죠. 드라이버를 잘 치면 골프가 재밌어요. 필드에서 멀리 나가는 공을 보면 정말 짜릿하죠. 그렇게 골프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연습한다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러니 드라이버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해지기 위해 많이 스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백돌이 탈출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분들이 즐겁게 골프하는 그날까지 더 쉽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쿨이었습니다. 우드는 아이언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클럽이에요. 근데 구입해서 연습장에서 스윙하면 거리가 아이언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대체 왜 그럴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은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드의 생김새를 볼까요? 드라이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길이만 약간 짧죠. 그리고 우드는 보통 티샷 후 페어웨이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스윙할 때 드라이버처럼 스윙을 많이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드는 드라이버처럼 스윙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드라이버는 공이 티 위에 있죠. 하지만 우드는 공이 지면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퍼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퍼 스윙은 끌어올리듯이 스윙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윙해야 할까요? 지면과 가깝게 가도록 스윙해야 해요. 그 핵심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 우드로 세컨샷을 합니다. 근데 우드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어떨 때 우드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바로 장애물과 러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도 이제 우드에 먼지만 쌓이는 것이 아닌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드의 어드레스는 클럽 헤드가 내 가슴을 바라보게 두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최대한 땅에 가깝게 쳐야 해서 그렇습니다.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는 드라이버는 클럽 페이스가 위를 바라보게 쳐야 하죠. 하지만 우드는 땅에 최대한 가깝게 쳐야 해요. 그래서 클럽 헤드가 내 가슴에 위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쳐야 정확한 임팩트와 함께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양발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둬야 합니다. 얼만큼 왼쪽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클럽 헤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공을 양발 가운데에서 헤드 크기만큼 왼발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팔이 위로 당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윙을 하다 보면 회전이 잘 되지 않아 팔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일이 많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다리가 경직돼서 그렇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체중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을 해야 하죠. 근데 체중이 여전히 오른발에 남아있어 이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팔을 안으로 잡아당기죠. 이렇게 스윙하면 어떻게 되죠? 네, 공 윗부분만 치게 돼요. 이걸 고치는 정말 좋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허공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체중 이동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P3까지 백스윙을 한 다음 다운스윙을 하며 팔로우 스루까지 팔을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세요. 이때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야 하죠. 그렇게 감을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 체중 이동이 되면 그 다음 공을 두고 스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을 해도 임팩트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드로 스윙하는데 자꾸 뒷땅이 나나요? 그땐 티를 공 앞에 두고 스윙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프로들도 페어웨이에서 우드로 스윙할 때 아주 작은 디봇이 생겨요. 공을 긁어내듯 스윙을 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지면과 가깝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게 뒷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지면과 가깝게 스윙을 해야 하는지 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감을 잡기 위해 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뒷땅이 안 납니다. 연습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 공 앞 3에서 4cm 떨어진 지점에 꽂습니다. 아주 깊게 꽂는 거죠. 그리고 스윙할 때 클럽 헤드가 공이 아닌 티를 지나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해요. 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티 위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티가 땅에 박혀 있어 감이 안 잡힌다면 공을 이용해도 좋아요. 공 앞에 또 다른 공을 놓는 거죠. 그 위치를 보고 스윙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뭐에 좋을까요? 로우 포인트 컨트롤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클럽을 더 낮게 스윙해서 공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뒷땅이 나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보다 앞에 있는 티나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며 스윙하면 땅과 가깝게 스윙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디봇이 생기면 완벽한 거죠. 네, 이렇게 우드로 스윙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우드 너무 괜찮죠? 그렇다고 무조건 우드만 잡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드는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드는 앞에 나무 같은 높은 장애물이 있을 때나 러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를, 러프에선 웨지를 사용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클럽 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드는 거리가 멀리 가는 대신 높이 뜨지 않아요. 로프트가 3번 우드 기준으로 15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 앞에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러프에서는 왜 치면 안 될까요? 바로 클럽 헤드가 잔디에 걸리기 때문이죠. 클럽 헤드가 잔디에 걸리니까 공을 임팩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땐 아이언이나 웨지로 찍어 쳐야 하죠. 첫 번째로 앞에 높은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클럽을 사용해야 할까요? 유틸리티가 좋습니다. 유틸리티는 롱 아이언과 우드가 합쳐진 느낌이죠. 그래서 높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드보다 거리가 좀 적게 나와요. 유틸리티도 그냥 스윙하면 될까요? 아니요. 유틸리티는 공 위치를 확인하고 스윙을 해야 해요. 우드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공을 두고 스윙해야 하죠. 어드레스는 상체를 더 헤드와 가깝게 숙여야 하죠. 근데 유틸리티가 없으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아이언을 사용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잔디가 긴 러프에서는 웨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웨지로 러프를 벗어난 후 우드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클럽을 바꿔가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타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우드를 어떻게 스윙하는지 알았어요. 몇 가지 핵심만 알려드리면 어드레스는 클럽을 내 가슴 앞에 두는 것, 임팩트가 잘 맞지 않으면 티를 공 앞에 꽂아서 스윙하는 것,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우드보단 유틸리티나 아이언을 사용하고 러프에서는 웨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드는 세컨샷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컨샷이 멀리 나가면 타수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우드가 맞지 않아 집에 모셔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방법을 알았으니 연습장에서 스윙해보세요. 그럼 필드에서 우드가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속 인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랑 라운딩을 돌면 쉽게 이길 것 같죠? 근데 라운딩이 끝나면 내가 늘 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구력 때문에 그래요. 골프에서는 구력을 절대 무시 못하죠. 왜 그럴까요? 숏게임 때문입니다. 숏게임에서는 변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때 구력이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맞는 샷을 치죠. 그렇게 타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 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골프에서 숏게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65% 정도예요. 롱게임보다 15%가 많죠. 근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골프에서 롱게임에 더 집착을 합니다. 홀인원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숏게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숏게임의 핵심이 어프로치죠. 그 어프로치를 잘하기 위해 어드레스, 스윙 방법, 상황에 따라 어떻게 스윙해야 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짧은 구력으로도 어마무시한 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라운드에서 롱게임뿐 아니라 숏게임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프로치는 거리에 따라 어드레스를 바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스윙 아크 때문이죠. 공과 핀의 거리가 멀면 스윙을 크게 해야 해요. 그래야 그린까지 공을 보낼 수 있죠. 근데 거리가 짧아지면 스윙을 더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홀에 가깝게 공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타수가 줄어들겠죠? 자,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공과 핀의 거리가 짧을 땐 어떻게 스윙해야 할까요? 거리가 35m 이내일 경우 오픈 스탠스로 자세를 잡아야 해요. 여기서 오픈 스탠스는 타겟 라인에서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린 자세를 말해요. 왜 그럴까요? 테이크어웨이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최대한 부드럽게 스윙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거리가 짧을 때 하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발의 스탠스를 클럽 헤드만 들어가도록 좁게 섭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리딩 엣지를 스탠스 중앙에 맞춰서 두세요. 클럽 페이스는 중앙을 유지한 채 양발 뒤꿈치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0도 도르세요. 그럼 공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른발 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손과 클럽은 소문자 Y 모양이 되죠. 이 자세를 핸드 퍼스트 자세라고 해요. 이때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앞쪽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체중은 왼발에 더 실려 있어야 하죠. 두 번째, 거리가 긴 경우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공과 핀의 거리가 멀 때는 양발의 간격을 어깨보다 좁게 해야 해요. 거리가 짧을 때보다 양발을 좀 더 벌리는 거죠. 공은 가운데에 두고 체중은 왼발에 더 두어야 해요. 이렇게 거리를 맞춰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 스윙에 따른 거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죠. 왜 그럴까요? 어프로치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클럽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보낼 수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럼 홀에 가까이 공을 붙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에 따른 내 비거리를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스윙의 폭을 3단계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커다란 시계가 등 뒤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머리 위가 12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8시 높이까지 백스윙한 후 4시까지 피니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9시까지 백스윙 후 3시 높이까지 피니시하고 마지막으로 10시까지 백스윙 후 2시까지 피니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도록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윙에 따른 거리를 체크하는 거죠. 또 클럽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니 어프로치, 피칭, 샌드웨지별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 클럽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프로치는 거리에 따라 어드레스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스윙하면 될까요? 아니요. 어프로치는 캐리와 런에 따라 사용하는 클럽과 스윙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프로치는 캐리와 런에 따라 스윙이 달라져요. 여기서 캐리는 공이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고 런은 공이 굴러가는 거리를 말해요. 이 캐리와 런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 스윙을 다르게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린 주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린 주변에 벙커가 있고 경사가 있으면 공을 높게 띄어야 하죠. 근데 주변에 경사가 없으면 공을 최대한 굴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홀에 가깝게 공을 붙이기가 쉬워요. 그럼 캐리와 런에 따라 어떤 샷이 있을까요? 캐리가 8이고 런이 2면 이걸 피치샷이라 합니다. 또 캐리가 4고 런이 6이면 칩샷이라고 해요. 피치샷과 칩샷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칩샷부터 알려드릴게요. 칩샷은 공을 낮게 띄운 후 더 많이 굴러가게 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공이 그린 가까이에 있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때 사용하죠. 클럽은 주로 어프로치 웨지나 피칭 웨지로 많이 사용해요. 이제 스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에서 알려드린 핸드 퍼스트로 어드레스를 하고 체중을 왼발에 조금 더 싣는 거죠. 그 상태로 테이크웨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팔에 삼각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왼쪽 팔이 삼각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빠지면 스윙 궤도가 무너져 미스샷이 돼요. 그래서 꼭 팔로스루까지 삼각형을 유지해야 하죠. 또 오른손목은 임팩트까지 위를 향하게 둬야 해요. 왜 그럴까요? 임팩트 때 오른손 손목의 각도가 풀리면 공을 퍼 올리듯이 스윙하게 됩니다. 그럼 공이 높게만 뜨고 굴러가질 않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피치샷을 알려드릴게요. 피치샷은 공을 높게 띄워 그린에 올리는 스윙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벙커가 있거나 그린까지 거리가 멀 때 사용해요. 클럽은 샌드위치를 보통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프트가 커서 공이 높게 뜨고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드레스는 위에서 알려드린 공과 핀의 거리가 멀 때와 비슷해요. 스탠스는 어깨보다 좁게 하고 공은 양발 가운데 두는 거죠. 여기서 왼발 발끝만 30도 정도 왼쪽에 두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치샷은 체중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중이 왼발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스윙해야 하죠. 체중이 왼발에 6 정도 있고 그 상태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칩샷과 동일하게 팔은 팔로스루까지 삼각형을 유지해야죠.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칩샷은 뭐라 했죠? 네, 캐리가 4고 런이 6 정도인 스윙이에요. 어드레스는 핸드 퍼스트로 하고 체중은 왼발에 더 둬야 하죠. 그 상태로 임팩트까지 오른손목은 위를 향하게 유지하고 양팔은 팔로스루까지 삼각형을 유지해야 하죠. 피치샷은 어떤 거라 했죠? 네, 캐리가 길고 런이 짧은 샷이에요. 거리가 멀 때와 동일하게 어드레스를 한 후 왼발 발끝만 왼쪽으로 30도 이동해야 하죠. 그리고 왼발의 체중이 6 정도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죠. 어프로치는 스윙하기 전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린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변에 경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그에 따라 스윙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앞에 벙커가 있으면 벙커를 넘겨서 그린까지 갈 수 있게 피치샷을 해야 하고 장애물이 없고 홀까지 거리가 짧다면 칩샷을 사용해야 해요. 또 상황에 따라 클럽 사용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공을 낮게 또 많이 굴리고 싶을 때는 9번 아이언을 사용하고 캐리와 런을 동일하게 하고 싶으면 어프로치나 피칭 웨지를 사용해야 하죠. 또 높게 띄우고 런을 짧게 하고 싶을 때는 샌드웨지 같은 로프트가 큰 클럽을 사용해야 해요. 이처럼 어프로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 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력이 높을수록 어프로치를 잘하게 돼요.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프로치에 대해 알았어요. 몇 가지 핵심만 알려드리면 공과 핀의 거리가 짧을 땐 핸드 퍼스트 자세로 칩샷을 하는 것, 거리가 멀거나 앞에 벙커가 있을 때는 피치샷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는 얼마나 좋게 쳐서 공을 홀에 넣느냐 싸움이에요. 이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선 숏게임이 핵심이죠.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클럽과 칩샷과 피치샷을 사용하면 여러분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타수는 금방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꼭 연습장에서 연습해서 필드에서 사용하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쿨이었습니다.
거리가 짧은 퍼팅일 경우 쉽게 감으로만 스윙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짧은 거리의 퍼팅을 프로들도 많이 실수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골프의 기초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대망의 마지막 퍼팅이죠. 프로들이 숏퍼팅을 많이 실수하는 게 립아웃 때문에 그래요. 립아웃은 공이 홀컵 가장자리에 맞고 돌아 나오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약하게 치면 홀 근처에서 멈추죠. 숏퍼팅은 거리가 짧아서 골퍼들이 쉽게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퍼팅하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롱퍼팅은 쉬울까요? 아니요. 롱퍼팅은 거리감을 잘 몰라 강하게 쳐 홀을 지나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퍼팅을 감으로만 스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퍼터를 잡는 그립부터 어드레스 연습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명 백도리를 탈출해 있을 거예요. 그럼 80타는 기본인 거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퍼팅은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클럽 페이스의 방향 때문이에요. 퍼팅은 체중 이동 없이 작은 스트로크만으로 공을 쳐야 해요. 근데 여기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틀어지고 공 임팩트 지점이 달라져 공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을 만들기 쉬워요. 또 퍼팅에는 퍼터라는 클럽을 사용해요. 공을 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럽이죠. 이 퍼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블레이드 퍼터와 말레 퍼터예요. 블레이드 퍼터는 길게 생겼고 말레 퍼터는 반달처럼 생겼어요. 먼저 블레이드 퍼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블레이드 퍼터는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고 헤드 무게가 가벼워 공에 거리감을 주거나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무게가 가벼워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말레 퍼터는 무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가 커서 잘 돌아가지 않죠. 그럼 방향성을 컨트롤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많이 사용하는 클럽 중 하나죠. 그렇다고 초보자만 사용하진 않아요. 프로들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하죠. 자, 이제 그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왼손을 펴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명선을 확인하세요. 생명선이 뭔지 헷갈리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목 쪽으로 길게 이어진 손금을 찾으세요. 그 위에 퍼터 손잡이 로고 부분이 위로 가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는 손잡이와 일직선이 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손잡이를 감싸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의 생명선이 왼손 엄지 위를 감싸면 됩니다. 이게 퍼터 그립이에요. 그럼 샤프트는 어떻게 할까요? 팔과 손목에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손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예요. 샤프트와 손목, 팔뚝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손목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발 스탠스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면 됩니다. 그럼 팔이 삼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 삼각형을 오각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퍼팅은 스트로크의 폭이 작아요. 그래서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스트로크를 하죠. 이때 헤드는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상체를 오각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팔은 샤프트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체를 숙여 왼쪽 눈 아래 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상체를 숙인 후 왼쪽 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지면과 맞는 위치에 공이 있어야 하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릎을 너무 구부리면 안 됩니다. 양쪽 무릎은 최대한 펴야 해요. 이게 퍼팅의 어드레스죠. 이렇게 어드레스가 끝났을 때 정면에서 바라보면 오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 오각형을 유지하며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거죠. 이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헤드가 일직선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하죠. 왜 그럴까요? 퍼팅은 퍼팅 라인을 따라 헤드가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해요. 근데 어깨 회전이 잘못되면 퍼팅 라인을 벗어나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죠. 그럼 공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하며 스트로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좋은 훈련 방법이 있어요. 바로 클럽을 양 어깨에 끼운 채 스윙을 하는 거죠.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팔에 클럽을 끼우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클럽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며 스윙하는 거죠. 이때 어깨가 위아래로 회전을 해야 해요. 만약 좌우로 회전을 한다면 잘못 회전하는 거죠. 그 회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겨드랑이에 끼운 클럽이에요. 겨드랑이에 끼운 클럽이 좌우로 움직이면 잘못된 회전을 하는 거죠. 또 회전뿐만이 아니라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 겨드랑이에 클럽을 끼운 채 스윙하면 팔 쪽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올바른 스윙입니다. 이처럼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퍼팅 라인을 따라 헤드를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10번 정도 스트로크를 하세요. 그럼 감각을 느끼기 쉬워요. 이렇게 퍼팅 어드레스를 알았습니다.
이어서 퍼팅 연습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로크와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스트로크는 공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스트로크가 잘 안되면 공이 떠버려서 그린에서 벗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또 타겟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도 있죠.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건 공의 일관성을 심어줘요. 퍼팅은 체중 이동이 없고 오직 어깨 회전만으로 스트로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헤드의 무게 그 느낌 그대로 공에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퍼팅할 수 있어요. 그럼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고 일관성이 생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타이거 우즈가 연습한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티를 이용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 2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퍼터를 지면에 두세요. 이 퍼터의 헤드 위 아래에 티 2개를 꽂습니다. 퍼터 헤드보다 약간 넓게 말이죠. 그리고 공을 티 가운데 두세요. 이제 퍼팅 어드레스를 하고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때 티를 맞추지 않고 스트로크를 해야 해요. 스트로크를 하는데 위쪽에 티가 자꾸 맞으면 그동안 퍼터 윗부분에 공을 맞췄던 거예요. 아래쪽에 티가 맞으면 아래쪽 부분으로 임팩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위아래 티를 맞추지 않고 스트로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연습이 어려우면 간격을 약간 넓혀도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지면 티 간격을 좁히면서 스트로크 하면 되죠. 이렇게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연습한 두 번째는 퍼터 놓는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퍼터는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많은 프로 선수들이 롱퍼팅 같은 경우 손목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한 손으로 퍼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퍼팅 셋업을 하고 양손으로 그립을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왼손을 떼고 오른손으로만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이때 퍼터의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스윙을 하면 무게가 이동하는 게 느껴지죠. 이걸 타이거 우즈는 퍼터를 놓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한 손으로 훈련하며 퍼터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훈련은 티 2개를 땅에 꽂고 퍼터가 티에 맞지 않게 스트로크를 하는 것. 두 번째는 퍼팅 그립을 한 후 왼손을 떼고 오른손으로만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이 두 훈련으로 타이거 우즈는 최고의 퍼터가 됐어요. 퍼터뿐이겠어요. 최고의 골프가 됐죠. 그만큼 스트로크와 퍼터의 무게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시중에 거리감을 연습하는 연습 도구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도구는 없죠. 필드에 매일 갈 수 있으면 티를 지면에 꽂아 연습하겠지만 실내에선 그렇게 연습하기가 어렵죠. 근데 퍼트루스라는 곳에서 괜찮은 퍼팅 연습 도구를 만들었어요. 티가 없어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게이트 핀이 있어서 공이 일직선으로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실이 있어서 공 방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이것뿐이겠어요. 스트로크 아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퍼팅 스트로크 자세를 교정할 수 있어요. 꽤 괜찮죠? 아직 한국에 정식 발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퍼팅에 대해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퍼팅의 어드레스는 오각형을 만들고 공 위치는 왼쪽 눈 아래 두는 것. 두 번째는 손목을 쓰면 안 되고 어깨 회전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한다고 했죠. 또 타이거 우즈가 했던 훈련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티 2개를 지면에 약간 넓게 꽂은 후 스트로크 하는 것.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만 스트로크를 하며 헤드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퍼팅의 핵심은 공을 홀컵에 한 번에 넣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타이거 우즈도 자신만의 연습 방법을 찾아 수없이 연습해 최고의 퍼터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연습하면 충분히 싱글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랐다면 이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럼 분명 80타는 그냥 칠 거예요. 그러니 연습장에서 꼭 연습하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면 놓치는 일 없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